YB에 대해서 발표할 35기 YB 김가연입니다. 이렇게 무겁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스택 쿼리 프로젝트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죠? 서버로부터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캐싱, 캐시 제어 등 데이터를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기서 쿼리 키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쿼리 키는 데이터 캐싱과 관련된 각각의 API 호출을 식별하는 식별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쿼리 키 덕분에 라이브러리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올바르게 캐싱을 하고 쿼리 키 디펜던시가 변경될 때마다 자동으로 리패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뮤테이션 후에 수동으로 쿼리 무효화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쿼리 키는 다음 4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는 유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쿼리 키는 각 쿼리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배열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배열 요소는 순서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순서가 다르면 다른 쿼리 키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쿼리 키는 이제 쿼리 펑션이 의존하는 변수도 포함해야 합니다. 쿼리 FN에서 사용하는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는 쿼리 키에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해시됩니다. 해시 값이 동일하면 같은 쿼리로 간주가 되고요. 해시 값이 다르면 다른 쿼리로 간주가 됩니다. 이때 객체는 내용 기반으로 배열은 순서와 값을 모두 고려해서 동일성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쿼리 키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잘 구조화된 쿼리 키는 데이터 변경 시에 올바른 캐시를 불러오고 불필요한 요청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유지 보수성인데요. 세계적인 쿼리 키는 코드의 가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만약에 이게 명확한 규칙에 따라 관리가 되지 않으면 중복된 요청이나 이기치 않은 데이터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보통 하나의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별다른 컨벤션 없이 각 개발자가 자기가 작업하는 각각의 파일에서 쿼리 키를 알아서 생성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추후에 쿼리 키가 중복이 돼서 인밸리데이트를 했는데도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장성인데요. 잘 미리 계층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쿼리 키를 관리를 해두면 만약에 추후에 새로운 기능이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기존 시스템을 방해하지 않고 쉽게 확장 가능하다라는 관리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쿼리 키를 관리하는 방법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쿼리 키 팩토리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 페이지를 한번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특정 쿼리에 대한 키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굳이 기억하는 번거로움 없이 쿼리 작성 및 무효화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이 라이브러리가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쿼리 키 팩토리를 사용을 하면 쿼리 키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키 생성 로직을 중앙 집중화해서 일관되게 쿼리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IDE의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만약 타입스크립트와 함께 사용하면 타입 안정성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동일한 쿼리 키를 여러 곳에서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의 중복을 줄이고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키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쿼리 키가 변경되더라도 이걸 그냥 사용하는 곳에서 추가적으로 코드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유지 보수성에서도 좋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쿼리 키 관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2가지의 유틸 함수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쿼리 키를 관리하려면 쿼리 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create 쿼리 키로 쿼리 키를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키워드를 갖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쿼리 키에 대한 세부 설정 내용을 담습니다. 이때 각 키는 고유한 쿼리 키와 쿼리 FN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능 단위로 쿼리키를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그 이유는 코드의 모듈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관련 로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작성한 쿼리키를 하나의 객체로 합쳐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머지 쿼리키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쿼리키를 잘 만들었다면 이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때는 우리가 원래 10스택 쿼리를 사용을 하듯이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 두 가지인데요. 유즈 쿼리 안에서 이제 우리가 create 쿼리 키로 정의를 해뒀던 users.all 쿼리를 가져왔고 이때 스프레드 연산자를 사용해서 그 안에 포함된 프로퍼티들을 유즈 쿼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아래 경우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invalidate queries로 부여화가 필요할 때도 만들어둔 쿼리 키를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듯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쿼리키 관리에 쿼리키 팩토리라는 라이브러리를 도입하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고 각 방식마다 분명히 장단점도 존재해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규모와 리소스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혹시나 쿼리키 관리에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면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라이브러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